문제입니다. 두 실수 AB에 대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 이거를 만족한다.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여라. 세 가지로 끊어봐야겠네요. 실근이 알파, 베타다. 요거 하고요. 만족시킨다 하고요. 근을 구해라. 이렇게 볼 겁니다. 실근이 알파, 베타니까 첫 번째 근계를 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요 녀석은 마이너스 A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B가 되겠네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i 제곱한 게 마이너스 12i다. 전개를 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i 요게 마이너스 12i다.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0이고요. 2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2네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요 녀석이 0이고요. 문제에서 보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알파는 베타랑 서로 다릅니다. 이거 임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돼야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건 더한 건 0이고 곱한 건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더한 건 0이니까 A는 0이고 1번 보십시오. B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두 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번 흐름으로 집어넣는 거지. 0 넣고 마이너스 6 넣으면 6x제곱 그 다음에 36x 그 다음에 플러스 18이 됩니다. 3으로 약분하면 2x제곱 12x 더하기 6은 0이다. 2로 한 번 더 약분되네요. x제곱 6x 플러스 3은 0이다. 인수분해가 안되네. 그러면 짝꿍을 쓰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오네요. 자,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두 실근의 차가 4 이하가 되도록 정수 k 값을 구해라. 자, 두 실근, 그냥 근이라 하지 않았고 실근이라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차가 4 이하다 했으니까 차는 공식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수 K가 있으니까 추론해야겠다 생각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을 쓸 건데 4분의 D를 쓰겠습니다. 4분의 D는 반의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제곱 마이너스 K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러면 K제곱이 사라지고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가운데 게 2가 있으니까 절대값 A분의 2 루트 4분의 D 요 공식을 쓰겠습니다. 분모는 생략되고요. 2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를 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요게 두근의 차가 4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2 루트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K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라 했으니까 1번과 2번에 의해서 K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정수는 0, 1, 2, 3, 4 5개가 가능하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문제입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지고 p가 정수다 값을 구해라. 자, 여기서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이거 보이고요. 정수라고 했으니까 추론의 냄새가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가 맞겠네. 반의 제곱이니까 P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3P제곱 9P 마이너스 9 그게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9P 마이너스 9 이게 0보다 크고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P제곱 마이너스 9P 마이너스 플러스 9 요게 0보다 작다로 보입니다. 2차 부정식인데 x 반대쪽으로 입 벌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사이 범위인 걸 알 수 있고요. 사이 범위이기 때문에 1, 2, 3, 3
빼기 요렇게 주시면 큰 것과 작은 근 사이가 돼야 되니까 2분의 3부터 P는 3 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P가 정수이므로 P는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죠. 자, P에 2를 대입하면 X제곱 4P 4X 플러스 2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18 플러스 9 그러면은 3이 되겠네. 3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3이 됩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제곱 베타 세제곱이죠. 뭐 딱 봐도 이거 묶어주게 돼 있네요. 요렇게 두 개, 요렇게 두 개 묶겠습니다. 알파 제곱 알파 빼기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제곱으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럼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으로 묶이고 그 다음에 알파 빼기 베타. 그럼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있고 알파 플러스 베타로 인수분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근계 중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것도 우리 할 수 있었죠. 요 녀석은 차가 돼야 되니까 절대값이 있을 거고요. 요거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를 쓰거나 아니면 절대값 a분의 2배를 하고 4분의 d를 쓰면 된다 했습니다. 그 나오는 값을 써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전개 후 대입. 그거는 본인들이 하셔야죠. DIY. 문제입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는 근이라고 하면 세 가지 대입, 근계, 근공 이 세 개를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문제는 대입과 근계 두 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파를 대입을 합니다. 대입하면 알파 제곱 P-3의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고요. 눈썰미 있게 전개를 하면 P알파 플러스 1이 3알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문제를 보면 준식은 여기에서 보면 요 녀석하고 똑같은 거 보이죠? 그래서 얘가 3알파가 되고요. 유사하게 3베타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9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건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르면 두 근의 곱은 그냥 1이죠. 그래서 9 곱하기 1이 돼서 9. 문제입니다. 허수 알파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일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허수 알파인데 그러면 요 숫자들이 허수겠죠. 하나는 허수고 하나는 실수일 수는 없습니다. 허근을 가질 거면 둘 다 허근으로 가져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이 둘 다 허근을 가진다는 소리므로 자, 근 조건이 나왔으니까 또 늘 하듯이 대입, 근계, 근공 고려해야 되고요. 우리는 대입과 근계 두 개를 써먹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파가 근이라고 하니까 x 이꼴 알파를 대입을 합니다. 그럼 등호 성립해야 되겠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는 0 요게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계를 쓰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 제곱 두 근의 합이니까 그게 마이너스 a랑 같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2분의 알파 제곱 요 녀석은 b랑 같다. 그럼 2를 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a 요게 0이 돼야 되고요. 알파 세제곱은 2b랑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연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립을 하면 이게 왜 x제곱 돼 있지? 요 녀석은 알파 제곱이 돼야 되겠네요. x제곱이 아니고 요 녀석은 알파 제곱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는 0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2알파 2a 요게 0입니다. 두 식을 빼는 거죠. 그러면 a-2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b-2a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7단원에서 배웠던 오메가 상등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 오메가 상등 복습을 하시고요. 모르면 찾아보는 것도 학생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가 허수를 대표하는 오메가였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알파도 허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는형을 성립하려면 A-2가 0이어야 되고 B는 2A랑 같아야 된다. 따라서 A는 2가 되고요. B는 4가 되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에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파 베타가 근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 그게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근계에 의해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되고요. 알파 베타는 3이 됩니다. 그러면 두근합이라는 거는 요걸 구해야 되는데 두근합이라는 건 구해서 여기 집어넣을 거지. 그러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되는데 이건 바로 못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의 제곱값을 먼저 구해야 돼. 그러면 얘는 절대값 알파의 제곱 2배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그 다음에 절대값 베타의 제곱 요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2배의 알파 베타 절대값 성질이죠. 베타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 했고요. 그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그 변형 공식을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다가 2알파 베타 빼는 거고 그 다음에 2알파 베타가 붙는 거고 그럼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1이 되고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럼 얘는 1이 되는 거네. 그러면 제곱에서 1인 거니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1만 가능하겠지. 양수여야 되니까. 두근의 합을 구했고요. 두근 곱 요거는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가 되고 이거는 절대값 알파 베타 한 덩어리로 뭉칠 수 있고 그럼 얘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곱의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구하라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1을 곱합니다. 그게 0이 되지. 그럼 보기 좋게 적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죠. 1번을 푼 거고요. 2번은 이제 DIY 하는 겁니다. 자, 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2a, 여기가 b, 여기를 근으로 할 때 2차 방정식을 구하라 했는데 문제 뜻에 보면 요 길이가 2a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요. 근이 된다 했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BH와 CH를 A, 알파, CH를 베타라 하자. 그러면 그림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형 정리를 씁니다. 사형 정리에 따르면 AH 제곱은 BH 곱하기 CH가 되지. 그러면 B 제곱은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이 나와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얘는 0이다. 그래서 최계를 곱해야 되는데 최계가 1이니까 이걸로 끝을 내도 되겠네요.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양의 정수 n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 두근이 모두 정수다 했으니까 알파 베타 정수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보면 얘는 필수 기본 예제죠. 필수 예제 9-7번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근계와 그 다음에 부정 방정식의 조합된 문제라고 했죠.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9-7번 보고 DIY 하시기 바랍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두근 중 적어도 하나는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적어도 나오면 또 다른 한글 최소한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다 했습니다.
최소한 하나는 음의 실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둘 다 음수인 거.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음근인데 하나는 0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음근인데 또 음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케이스를 풀 거고요.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로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근 하나의 양근. 그래서 음근, 양근일 때. 자, 예를 보시면 근의 분리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근의 분리를 떠오르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림이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0이 여기 있어서 음근 한 개가 생기고요. 양근 한 개가 생기는 그림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모르니까 합은 따지지 않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음수면 판별식은 자동 성립한다 했으니까 이거 따지지 않는다 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3a-7이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3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한 게 나오고요. 두 번째, 음근 하나에 0을 가질 때 예를 보시면 특이 케이스로 0이라는 그 근을 가질 거니까 x에다가 0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x에 0을 대입하면 3a 빼기 7이 0이 돼줘야 0이라는 근을 가질 수 있고요. a는 3분의 7입니다. 따라서 a에 3분의 7을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8x 그 다음에 이게 0이다. 요렇게 되니까 얘는 x에 x 마이너스 3분의 28 요게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 게 뭐냐면 x 이퀄 0이라는 그 근을 가지려면 a는 3분의 7이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a에 3분의 7을 대입하니까 요런 식이 나왔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0이라는 근을 가질 때에는 3분의 8이라는 양근이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근이면서 동시에 0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근과 0을 가지는 경우는 없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음근일 때입니다. 이것도 근의 분리로 들어가겠지. 음근이면 두 근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이 음수여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은 양수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를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면 반의 제곱이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7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좀 이따 계산을 하겠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건 4a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a는 0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알파 베타는 근과 계수에서 3a-7이 되고요. 그게 0보다 큽니다. 그러면 a는 3분의 7보다 크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요거 두 개가 이미 모순 상황이 됩니다. 0보다 작으면서 3분의 7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2번 케이스도 존재할 수 없고 3번 케이스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 결국 답은 1번 케이스만 되죠. 그래서 바이 1번하고 2번하고 3번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a가 3분의 7보다 작다. 요거를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정수 최대 정수인가? 네. 최대 정수 a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케이스를 3개로 나눠서 풀어놓은 거고요. 답지랑은 좀 다른 발상이기 때문에 요건 웨이 2가 될 거고요. 웨이 1은 답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답지도 공부를 하셔야죠. 이런 거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하는 애들이 있는데 진짜 똑바로 공부하는 애들은 답지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다 이해하고 넘어가. 그래서 웨이 1은 답지, 웨이 2는 이런 방식. 더 편한 걸 자기 걸로 만드십시오.